4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사를 빙자해서 대통령이 사전 선거운동, 관권 선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권의 꼼수는 정권의 심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심재철의 말 그대로 윤석열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은 정권의 심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탄핵을 입에 올릴 때 일관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박지원 전 원장입니다. 그런 박지원 원장이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명에 가서 17번째 민생 토론을 하는데 그 지역에 갔으면은, 그 도에 갔으면은 반드시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가 배석해야 됩니다. 보통 그렇죠. 보통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하죠. 김대중 대통령은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시 문희갑 시장과 함께 이태리를 방문합니다. 인천을 가셔서도 최기선 시장을 바로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 가서 공약을 한 내용이 예산으로 따지면 1,000조가 된다는 거예요. 1,000조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공약을 윤석열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건의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박근혜 사면 복권해 준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력 두 변호사를 공천을 준다? 이건 완전히 박근혜 세력과 같이 공동정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절대 심판해야 된다. 박근혜 심판하듯 윤석열, 김건희 심판하자.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강연 작년에도 53번 했는데 윤석열 끌어내려라, 탄핵하자 하면은 절대 그건 안 된다. 이 이상 대한민국에 헌정 중단이 있으면 나라가 불행해지고 우리 국민이 불행하다. 다른 정치인들이 탄핵을 앞서 얘기할 때도 박지원 원장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영 간의 증오만 커진다면서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선거 심판으로 하자 했는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입방긋 하니까 국민의힘 전신, 국민의힘에서는 탄핵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 똑같죠. 그지? 민주당도 이제 탄핵을 생각해야 된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박지원 원장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보통 도를 넘잖아요. 분명 넘었습니다. 그 저는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디올백,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을 다시 발의해야 되고 민주당에서 특검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해야 된다. 야권이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너무해요. 지금까지 발언 중에 가장 센 발언입니다. 천하의 박지원이 말하다 흥분했습니다.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또 한 번 헌정 중단을 겪더라도 탄핵할 만큼 윤석열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고 그런 정치적 여건이 준비됨을 의미합니다.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니 최상병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정섭 국방장관은 호주 대사 내정을 하고 거기 차관은 공천을 줬어요.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제가 일찍부터 정의하잖아요. 이건 김건희 특검 방지용, 방탕용 김건희 공천이다. 딱 표결 끝나고 나니까 지금 보세요. 알토란 같은 강남 벨트 그리고 TK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박근혜 세력, 유승민 가까운 의원들 다 쳐버리고 언론에서 고의로 피하는 그런 얘기이고 언론을 박해하는 정권 편에 언론이 섰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어떻게 최상병 이태원 참사에 159명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하나도 처벌하지 않는데 최상병 억울하지도 않아요? 아니 장관은 호주 대사, 차관은 공천. 이 사람들은 피의자예요. 노골적인 피의자 해외 도피입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인사권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인데 그냥 해버립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 전략공천으로 출마하는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예. 설사 억울하더라도 예. 그분이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 딱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 대북 정책, 노동 정책, 복지 정책.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나는데 김영주 의원이 아무리 전향 기순에서 빨간 옷을 입는다. 노조 네. 출신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자기가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으로 갔다 가면 난 이해가 돼.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해도 이해가 돼. 그렇지만은 이건 이상민 의원은 계속해서 송대관 차표 한 장 사놓고 짐 싸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리 가더라고요. 그러나 김영주 의원이 간 것은 부의장이 간 것은 저는 진짜 애석하다.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갔으면 국회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가야 된다. 그건 민주당 몫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영등포 국민들이 가혹한 심판을 할 것이다. 탈당하지 않은 임 전 실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임종석 자신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탈당을 하지 않고 민주당에 백의종군을 하겠다 한 것은 잘했고,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총선 때 필요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이런 유세를 역할도 해라. 하면 많은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 대표의 광주 출마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지도가 1%더라고요. 광주에서 출마를 하건 천당에서 하건 지옥에서 하건 제가 그래도 이낙연 대표하고 오랫동안 형님 동생 하는데 예. 저도 많은 비난을 했지만은 1% 나온 것을 보고 이제 인간적으로 그 이상 말하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끝난 것 아니냐. 이낙연은 왜 포기를 못할까요? 객관적으로 상황이 안 보일까요? 아직도 이낙연은 30석을 얘기합니다. 그냥 두세요. 그냥 두더라도 국민이 1% 간다니까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은 진짜 대대손손이 저한테 원망할 거 아니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